요즘은 30만 돼도, 25만 돼도, 심지어 20살만 돼도 너무 늦었다는 말을 하고는 하죠. 하지만 이번 영상의 주인공 조엘을 보세요. 느지막한 나이에 처음으로 결혼하고 남편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연하 남친을 황제로 만드는 등 6명의 황제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스펙터클한 삶이 시작된 건 그녀의 나이 50세부터였답니다. 조엘 포르피로게니타는 978년경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8세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조엘의 이름을 붙은 포르피로게니타는 재위 중인 황제와 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적통 황녀로서 콘스탄티노플 대왕궁에 있는 천장부터 벽, 바닥까지 모두 보라색인 방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었죠. 조엘의 아버지 콘스탄티누스 8세는 2살 때인 962년부터 형인 바실레이오스 2세와 함께 황제로서 무려 60여 년을 공동 통치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황제 중 하나라는 소리를 듣는 유능한 형이 제국을 지키고 다스리는 동안 잘생기고 눈길을 좋아했다던 콘스탄티누스는 사냥하고 놀며 즐겁게 지냈죠. 그런 콘스탄티누스 8세에겐 에우도키아, 조엘, 테오도라 이렇게 총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인 에우도키아가 천연두 혹은 다른 병으로 인해 얼굴에 큰 흉이 생겨 수녀원에 들어갔다는 것과 세 자매 모두 매우 뛰어난 교육을 받았다는 것 외에 이 세 자매의 어린 시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규방에서 조용히 살던 조엘가 역사 속에 이름이 오르는 건 그녀가 23살일 때였습니다. 조엘은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40이 넘은 뒤에 조엘을 본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가 미카엘 프세로스는 조엘을 두고 자연스럽게 살이 오른 몸매, 적당한 키, 살짝 핀 매부리 코, 커다랗고 벌어진 눈, 짙은 눈썹, 금처럼 빛나는 머리카락, 주름 하나 없는 새하얀 피부로 누가 봐도 젊은 여성처럼 보인다 라고 찬양했을 정도였죠. 신성로마 제국의 대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조엘을 보고 이를 보고했고 얼마 후 조엘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오토 3세와 결혼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새 신부가 바다를 건너는 사이 새 신랑은 신부를 기다리다 열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죠. 조엘은 신랑 얼굴조차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조엘의 큰아버지 바실레이오스 2세에겐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에 조카가 결혼하는 남자가 지나치게 큰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조엘의 아버지는 그 뒤로 다시는 딸들을 결혼시키려 하지 않아 조엘은 근 30여 년을 규방에서 다른 여인들과 지내야만 했죠. 그러다 바실레이오스 2세가 사망하고 동생인 콘스탄티누스 8세 역시 60대 후반이 되어 죽어갈 때가 되어서야 이제 50살인 딸내미를 누구랑 결혼시켜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60대의 정치인이자 황제와도 친척단인 로마노스 아르이오스였죠. 하지만 로마노스에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결혼한 지 무려 40년이 된 유부남이란 점이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은 콘스탄티누스 8세는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빨리 사위를 봐야 마음 편하게 죽을 텐데 싶었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점찍은 사윗감을 불러 2가지 선택권을 줄 테니 절대 부담 갖지 말고 골라보라 하였습니다. 하나는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었고 둘은 눈을 뽑는 거였죠. 선택권 주는 거 맞나요? 이야기를 들은 로마노스의 아내는 자신이 수녀원으로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아내와 헤어진 로마노스는 조엘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위의 눈을 가지고 협박한 장인어른 콘스탄티누스가 딸의 결혼식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나자 로마노스는 로마노스 3세로 황제 자리에 올랐죠. 이제 조엘과 로마노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60대의 남편과 50대의 아내이다 보니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고 두 사람은 효과가 있다는 온갖 향유와 묘약과 부적, 주술까지 시도해 보았지만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로마노스는 그때부터 조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시작했죠. 첩을 들이고 첩과의 동침을 위해 아내를 다른 방으로 보내버렸으며 선왕의 딸로서 날 때부터 조엘의 것인 황실 재산에 접근하는 것도 막고 한도를 정해둔 아주 적은 연금만 주었습니다. 열이 있는 대로 받은 55세 조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소 16살, 최대 24살로 추측되는 어린 남자친구를 만들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람에는 바람인가요? 조엘의 새 남자친구인 미카엘은 공정의 황반장 요한니스의 남동생으로 비록 뇌전증을 앓고 있긴 했지만 아주 잘생기기로 유명했습니다. 역사가 미카엘 프셀로스는 미카엘을 두고 비율이 좋고 눈이 맑으며 꽃처럼 싱싱하고 젊음이 빛나는 얼굴이라 기록했을 정도였죠.
그 사이 조에의 남편인 로마노스는 몸이 점차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걸어다니는 시체와도 같았으며 얼굴은 퉁퉁 붓고 숨은 헐떡여 조에가 그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거라는 소문이 돌기까지 했죠. 1034년 4월 11일 로마노스는 목욕탕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두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단지 노화로 인해 몸이 안 좋았던 로마노스가 심장마비가 왔던 거라는 추측부터 조에가 꾸준히 독을 먹여왔기에 죽었다는 설, 미카엘 또는 미카엘과 조에의 명을 받은 종자들이 로마노스를 물 아래로 눌러 익사시켰다거나 목을 졸라 죽였다는 설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로마노스는 세상을 떠났고 조에는 남편의 죽음을 적어도 1년은 애도해야 한다는 관습을 깡그리 무시한 채 남편이 죽은 날 남자친구인 미카엘을 미카엘 4세로 왕위에 올렸습니다. 로마노스는 자기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하긴 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인기가 바닥을 친 황제였기에 사람들은 조에의 새로운 선택을 환호했죠. 신혼의 조에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젊고 잘생기고 날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듣는 어린 남편이니 명목상 황제의 관을 씌워주긴 했지만 앞으로도 자기 말을 잘 들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미카엘은 조에가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여겨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조에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의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미카엘은 즉위한 뒤로는 조에와 손끝 하나 닿지 않았고 조에를 규방에 가둬버렸으며 손님도 허락 없이는 볼 수 없게 하고 조에가 쓸 수 있는 돈은 로마노스 때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사이 미카엘은 형인 요한니스와 함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뇌전증을 앓던 미카엘의 건강은 점차 나빠졌고 병중에도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온 미카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죠. 조에는 다시 한번 자유로워졌습니다. 미카엘이 죽을 때쯤 동생이 죽으면 권력에서 밀려나게 될 걸 걱정한 황관 요한니스는 다음 황제로 미카엘 4세의 조카인 미카엘을 추대하였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조금 헷갈리죠? 그렇게 미카엘 4세의 조카 미카엘은 조에가 입양한 아들이 되었죠. 삼촌 요한니스의 계략과 조에의 묵인 덕분에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런 그들을 경계하고 의심한 미카엘 5세는 우선 삼촌을 몰아내고 멀리 유배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곤 조에를 없애버리기 위해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죠. 은혜를 배신으로 갚네요. 우선 3대 황제들처럼 조에를 다시 또 규방에 가둬버린 미카엘 5세는 황제가 된 지 고작 4개월 만에 자신을 독살하려 시도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1042년 4월 18일 환관들로 이루어진 황제의 친위대가 오밤중에 규방에서 조에를 질질 끌고 나와 그녀의 금빛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수녀원으로 유배보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카엘 5세는 얼마 전에도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백성들이 이번 일에도 동의해줄 거라 생각하며 조에를 치워버렸다고 선포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역사가 프셀로스는 가장 위대한 집안의 딸이 하수구에서 올라온 남자에게 쫓겨났다 라고 적었으며 사람들 사이에선 조에가 쫓겨나는 동안 미카엘 5세가 조에의 머리단을 움켜쥐고 신이 나서 킬킬 웃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황관인 요한니스야 쫓겨나든 말든 아무도 관심 없었지만 마케도니아 왕조의 적통 황녀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쫓겨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녀를 늘 보는 궁정 사람들에게 있어 조에는 쉽게 욱하는 데다 벌로 두 눈을 뽑아버리는 무서운 주인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기부도 많이 하고 국민들을 잘 돌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정치에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평민 여성들과 아이들까지도 우리의 친애하는 조상이자 후계자이자 어머니인 조에를 돌려내라며 들고 일어났죠. 분노한 시민군은 곧 궁궐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카엘은 군대를 불러 맞서 싸웠지만 국민의 분노 앞에서 군대는 무너져 내렸죠. 당황한 미카엘은 잽싸게 수도원으로 달아나 수도승이 되겠다고 했으나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거세당했으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선 황제의 딸인 조에와 테오도라가 함께 황제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미 수녀원의 삶이 익숙해진 테오도라는 황제가 되지 않겠다고 했고 조에는 동생과 함께 황제 자리를 나눠야 하는 게 싫었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 프셀로스에 따르면 조에는 테오도라를 정말 싫어해서 테오도라가 왕위에 오르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마우스탄지기에게 그 자리를 넘겼을 거라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공동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서로를 싫어했던 자매 사이는 영 나아지지 않았죠. 조에가 테오도라를 다시 수녀원으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하기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꾸만 동생과 비교되고 동생과 권력을 나눠야 하는 것에 짜증났던 조에는 나라가 테오도라파와 조에파로 나뉘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결혼하기로 합니다. 세 번째 남편은 또 누굴 골라야 하나? 이제 60대인 조에는 총 3명의 콘스탄티누스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콘스탄티누스 달라시누스로 아버지가 원래 조에의 남편감으로 고민하다 탈락시켰던 남자였습니다. 조에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단 티는 내지 않고 달라시누스를 불러 어떤 사람인가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한 것처럼 멋있고 중후한 남자이기는커녕 아주 꽉 막히고 강경한 데다 큰아빠인 바실레이오스 2세 이후로 이 나라는 망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빠를 모욕하다니 신하로는 몰라도 남편감으로는 탈락이네요. 두 번째 후보로 불려온 건 콘스탄티누스 아르토크리나스였습니다. 그는 조에가 로마노스 3세의 아내일 때 연인이었다는 설이 있는 남자였죠. 조에가 전 남친일 수도 있는 그를 남편감으로 고를까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조에와 결혼하면 버려지게 될 그의 아내가 분노에 차 독살해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죠. 조에가 결혼할 만한 남자가 점점 부족해지네요. 조에는 누굴 고를지 고민하다 옛 연인이자 잘생기고 세련된 콘스탄티누스 모노마우스를 골랐습니다. 프셀로스에 따르면 그는 미의 절정, 완벽한 비율과 세련된 패션으로 우리 시대에는 그와 비교될 자가 없다. 머리카락은 태양의 빗줄기와 같고 눈은 회색이며 피부는 장밋빛이다 라고 합니다. 프셀로스가 조의 첫 남편인 로마노스 3세나 그녀의 입양 아들인 미카엘 5세에 관해선 외모를 딱히 찬양하지 않은 걸 보면 조에도 프셀로스도 딴 건 몰라도 얼굴은 아주 까다롭게 따졌던 모양이죠. 콘스탄티누스는 조에가 자신과 결혼하겠다면 자신이 절절히 사랑하는 척 마리아 스클레리나까지 함께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쵸? 하지만 조에는 그걸 받아들였고 마리아는 사실상 가족의 일원이 되어 공식 석상에서 콘스탄티누스, 조에, 페오도라의 바로 다음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조에는 남편이 마리아와 함께 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에야 남편을 찾아가고는 했죠. 물론 국민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혹여라도 조에 덕분에 황제 자리에 오른 콘스탄티누스가 조에를 죽이고 자기 첩을 황후로 올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했습니다. 사람들은 1044년 3월 9일에 말에 오르는 콘스탄티누스에게 달려가 우리는 마리아 스클레리나가 황후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보라색 방에서 태어난 조에와 테오도라가 마리아를 위해 죽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년 뒤 마리아 스클레리나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큰 충격에 빠졌죠. 훗날 콘스탄티누스는 조에의 곁이 아닌 마리아 스클레리나의 곁에 묻혔으니 그가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50년 조에는 열병에 걸려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에가 떠난 후 콘스탄티누스는 1056년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황제로 통치했으며 그의 사망 후에는 테오도라가 1056년에 죽기 전까지 단독 황제로 통치하였습니다. 테오도라가 세상을 떠나며 마케도니아 왕조는 막을 내렸죠. 첫 남편 로마노스 3세, 둘째 남편 미카엘 4세, 입양한 아들 미카엘 5세, 동생 테오도라, 셋째 남편 콘스탄티누스 9세까지 조에를 포함 총 6명의 황제와 함께한 보라색 방에서 태어난 조에 포르피로게니타의 인생이었습니다. 복잡하고도 스펙타클했던 조의 결혼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